우수군의 21세기 신열하 일기.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군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수군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둥글게 내 몸이 동글동글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둥글둥글이 우수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기 한국이 아니라 북경 베이징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징에서 둥글게를 부르고 계시네요. 우리 저 부총장님. 네? 아직 베이징 못 갔습니다. 아직 상하이에서 2주 격리 마치고 일주일 관찰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또 베이징에 가서 델타 변이 그 나쁜 델타 변이 때문에 일주일 또 격리를 한답니다. 결국 4주일 동안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합류해서 4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의 셀카 사진을 제가 지금 하나 받아봤는데 진짜 그 둥글게를 부르신 이유를 알겠어요. 거의 뭐 보름달이 되셨네요. 지금 저 격리되시고 계시면서. 아니 보름달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이 누가 먼저 더 동글게 보름달에 가까운 이렇게 경쟁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지금 운동 나갈 겁니다. 지금. 그러세요? 아니 격리가 풀린 겁니까? 운동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2주일 동안 격리는 완전히 감금 생활이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호텔을 옮겨서 관찰 기간을 갔는데 관찰 기간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2번씩 체온 검사하고 3일에 1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PCR 검사를 하고 그 문제가 없으면은 북경을 옮기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지금 중국 현지에 있으니까 현장감있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상하이의 그 남경로라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그런 곳이기도 한데 거기 가서 중국인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제가 인터뷰를 했죠. 질문을 했죠. 아니 격리가 이렇게 길고 관찰이 이렇게 길면은 너무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리고 짜증나죠. 하지만 이렇게 굵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불편함이 훨씬 덜하고 경제에도 영향을 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서로 양보하면서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라는.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여유가 있고 대부분이 내가 한국하고 지금 격리 마치고 이 상하이에서 사람들 길거리 나오면서 느끼는 것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그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당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10명, 20명도 몰려 앉아갖고 막 술 마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면 사회주의 국가 어쩌고 편안만 하고 비난만 하는데 정말 우리 연안 박정희 선생처럼 청나라 오랑캐 국가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처럼 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것은 반면교사건 총면교사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는 중국 생활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지금 상당히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겠다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부총장님께서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당국의 그 사정 칼날이 연예계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총장님? 그러니까 그 한국의 매스컴들이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보도하면서 국민들을 계속해서 뭐 이상하게 오도하는 그런 측면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건데요. 예를 들면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요. 여러 가지 그 수단을 강구하면서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을 빼기로 했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초콜릿은 안 먹어. 뭐는 안 먹어. 하지만 짜장면은 괜찮아. 피자는 괜찮아. 콜라는 괜찮아. 뭐는 안 돼. 이렇게 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되죠. 중국이 그러니까 부정부패라든가 사회주의 국가에 걸맞는 불평등을 좀 더 완화하고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역사적인 문제였으니까요. 빈부격차라든가 사회적 박탈감을 완화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실행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의 횡포, 중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 우리 사회는 그런 건 잘 알리지 않지만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것이 대기업의 횡포를 되게 많이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핀테크 규제 같은 경우도 무료된다는 소리가 많으니까 종합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 연예계 쪽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10대들이 더군다나 서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제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말이 안 통하고 좀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연예계에 빠져가지고 돈 통통 쓰고 자기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생활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거, 그것을 중국 정부가 많이 듣고 알고 있으니까, 자,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쭉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와 같은 목표를 세웠으면은 거기에 부합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해 나가고, 따라서 이런 것은 당연히 예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도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렇게 했다 역시 사회주권은 자기 목표란다 이렇게만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또 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부총장님. 뭐냐면은 중국의 그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연예인 인기 차트까지도 국가에서 그걸 그렇게 컨트롤을 합니까? 응? 그것이 이제 중국과 우리의 방식이 다른 것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왕왕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10대 미성년자들이 자기가 전화한 연예인들 돈을 얼마를 팍팍 쓰고 슈퍼챗을 얼마 쓰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동원해서 친구들한테 돈 줘가면서 하는 이런 케이스가 중국에서는 꽤 보도가 되고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차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획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지만, 중국같이 권위적인 국가에서는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 같은 권위적인 국가에서는 일단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뭔가 해볼 만하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렇게 추진력 있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하고 중국의 연예계의 시장 규모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 뭐 인기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수가 히트곡이 나오면은 뭐 아주 어마어마한 상상 초월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그래서인지 뭐 음악가라든지 뭐 영화인 또 뭐 방송 예술가 등등 중국 내의 연예 관련 그 협회에서 뭐 예술계에 종사하고 싶으면은 먼저 도덕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도 해요. 되게 도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자기들도 그만큼 바뀌어지는 정책하에서 계속해서 생존해 나가야 되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뭐 우리는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한다라는 모습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얼토당토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바로 정말 그 점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인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정화 작업에 자기들도 동참하겠다. 그러니 너무 강하게 조이지는 말아주세요. 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나저나 우수근 총장님, 그쪽 지금은 그럼 상하이에 계신 거죠? 아직 베이징 안 가시고? 상하이의 그 남경루라고, 우리의 뭐 말하자면은 뭐 명동과 같은 가장 번화한 도로가 있는데요. 예. 거기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금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한 3kg 늘었거든요. 아니 저는 오늘 아침도 안 먹고 나가서 운동하려고 합니다. 남경루가 우리나라의 그쪽에 중국 요리집이 그런 이름이 있는데, 남경루. 아무튼 아무튼 그쪽에 뭐 중국 중앙정부 초청으로 이제 가신 건데, 그쪽
우리 총장님의 스케줄 이야기는 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장님. 네, 다음 주는 드디어 베이징에 입성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젠. 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